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인천을 달구었던 현안에 대해 짚어보는 NIB 하디시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원태규 기자 나와 있고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태규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좀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인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라는 이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라 어떤 일을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우선 리포트로 보고 나서 자세하게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종도에서 구조된 참매 유조가 인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사고로 시력이 크게 손상돼 현재는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벌매는 구조 당시 투명한 유리창과 충돌해 날개뼈를 크게 다친 상태였습니다. 결국 수술 과정에서 한쪽 날개를 절단하면서 야생으론 돌아갈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왼쪽 날개를 절단한 상태고 지금 그냥 저희가 스스로 여기 잘 지내고 있어요. 생각보다 스트레스 안 받고 밥도 스스로 잘 먹고 지내서. 올해 인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구조된 야생동물은 509마리, 센터가 설립된 2018년부터 3년 동안 1,183마리가 구조됐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치료를 받고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지만 일부는 치료 도중 폐사하거나 시설에 남게 됩니다. 야생동물이 구조되는 요인은 다양한데 최근에는 도시개발로 인한 빌딩 숲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미를 사고로 잃고 구조되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이 이제 유리창 충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아미 탈진 등 그런 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어미를 잃고 구조되는 경우는 한꺼번에 여러 무리가 구조가 되다 보니까 사실 충돌 건수하고 비교를 하면 오히려 건수는 이제 충돌로 인해서 구조되는 사례들이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선 건물 통유리에 안전장치를 갖추고 또 최근 야생동물의 폐사체에서 플라스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네, 인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인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는 지난 2018년 3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설치됐습니다. 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야생동물을 구조해서 관리하는 게 이 기관의 주요 역할인데요. 도심에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설립이 됐습니다. 주로 위험에 처한 야생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하고 또 유전자원 확보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보호 교육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앞선 리포트에서 보면 3년간 1,200여 마리의 야생동물이 구조됐다고 들었는데요. 참 다양한 동물들이 많이 구조됐을 것 같습니다. 어떤 동물들이 어떤 사례로 구조됐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센터가 설립된 지 3년이 됐는데 그동안 1,200여 마리의 야생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절반 정도인 564마리가 무사히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요. 지난 2020년 한 해만 봤을 때도 509마리의 야생동물을 이 센터가 구조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 센터가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반면에 또 많은 야생동물들이 그만큼 다치고 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이점은 센터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천연기념물을 97마리를 구조를 했고요. 네. 멸종위기 야생동물도 24마리를 구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급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저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마리를 구조했는데요. 안타깝게도 한 마리만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저새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 한 마리만 구조됐다는 사실인 거군요. 네, 이 동물들이 구조되는 원인은 앞선 리포트에서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센터에서는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라도경 센터장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바다 동물들이나 아니면 새들에서 폐사체에서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새들은 플라스틱을 먹이로 인식을 해서 아기 새한테 먹이고 또 죽고 하는 게 계속 반복이 되고 또 낚싯줄이나 비닐봉투, 심지어는 지금 마스크 줄에까지 걸려서 애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일회용품, 비닐이라든지 끈 이런 거 일회용품 쓰지 않기, 그다음에 빨대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
네, 라도경 인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장의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그런데 하나 더 짚어보자면 인천이 바다를 끼고 있어서 참 조심해야 할 점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네, 인천의 경우에는 낚싯바늘 사고가 다른 시도보다 많다고 합니다. 네. 작년에 구조된 것만 6마리 이상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구조된 동물들은 거의 다 폐사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낚싯바늘을 삼키면 출혈은 물론이고 폐혈증이 와서 늦게 발견되면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낚싯바늘이 야생동물들에게 치명적이라는 걸 인지하시고 낚싯바늘을 꼭 회수해 오시기를 바란다고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꼭 낚시바늘을 해수해 오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인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인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노력뿐만 아니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원태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인천이 한눈에 웹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인천에서는 해마다 다양한 정책들이 생겨나는데요. 이런 수많은 정책들은 꼼꼼히 챙겨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인천시가 소통하는 투명한 행정을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인천이 한눈에 웹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가 인천이 한눈에 웹사이트를 구축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2019년부터 추진한 인천이 한눈에는 행정 데이터와 공공 민간 데이터 등 약 4천여 종의 데이터를 모아 제작했습니다. 시민청원 현황뿐만 아니라 고용률, 실업률 등 주요 지표, 시설 현황 등을 한 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시민들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별 주요 정책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저희가 민선 체계 추경 초부터 강조해왔던 것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 혁신이었거든요. 이번에 이것이 정착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시의 주요 핵심 정책이나 시정 지표 그리고 도시 데이터 등을 시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투명한 정보 공개가 주된 만든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인천이 한눈에의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 중 하나는 살기 좋은 도시 프로젝트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GTXB 노선,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등 시민들이 관심 있어 할 6개 분야, 66개 주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담았습니다. 각종 정책 현황을 위치 정보, 이미지나 동영상, 계획과 실적, 보도자료와 관련 문서까지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인천형 뉴딜 10대 대표 과제 중 수도권 매립지 관련 정책을 클릭하면 관련 영상과 계획, 실적 등을 한 페이지에서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상수도 사업본부, 경찰청 등으로부터 5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정보를 받아 갱신되는 도시현황 코너, 인천의 교통, 대기, 그리고 수질 현황을 지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에 만든 인천이 한눈에를 바탕으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합니다. 인천시의 정책들을 시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어르신, 영유아, 여성 등 맞춤형 카테고리를 구성해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수요자를 좀 더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또 사용자 편의 기능으로 음성 인식이라든가 소셜의 공유 기능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 데이터 등 시민들이 원하는 주요 표출 대상들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천이 한눈에 웹사이트는 모바일로도 접속이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합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인천 지역 시내버스 노선이 크게 변경됐습니다. 기존의 197개 노선에서 205개 노선으로 새로 개편한 건데요. 2016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시는 노선 개편과 함께 버스 승강장을 정비하고 공공 와이파이 설치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인천 시내버스 노선이 새롭게 개편됐습니다. 기존의 시내버스 노선은 모두 197개, 83개 노선은 변경되고 24개 노선은 폐선, 32개가 신설됐습니다. 5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개편으로
인천시는 사전에 각 가정으로 노선 안내 책자를 발송했습니다. 그거 보탬이 많이 되죠. 그걸 보면은 아무래도 많이 그거 보고서는 아 노선 이건 안 바뀌었구나 그러고서는 또 그거 그냥 타고 그러니까 좋죠. 보탬이 되죠 당연히. 버스 노선 절반 이상이 변경된 탓에 일부 시민들은 혼선을 빚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특히 그 대중교통 애용하는 사람들이 그걸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번 시내버스 개편의 핵심은 교통 서비스 격차 해소입니다. 이를 위해 원도심 취약지역 일대에는 골목을 다니는 생활 밀착형 순환버스인 인천 이음버스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또 검단 신도시와 송도 680구 등 신규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노선을 신설하고 영종 등에는 승객이 호출하면 정류소로 찾아가는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도 선보였습니다. 인천시는 노선 개편에 맞춰 버스 승강장도 새로 정비합니다. 500곳의 승강장은 신규로 설치하고 124곳의 노후 승강장은 교체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정보 안내기뿐만 아니라 공공 와이파이도 설치합니다. 인천시는 3월까지 종합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이 신축년 새해를 맞아 85건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합니다. 또 고교 무상급식이 전학년으로 확대되는데요. 시민안전보험 보장 금액은 최대 1,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를 이형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새해에는 청년과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먼저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확대됩니다. 그동안 2, 3학년에게 지원한 무상교육을 1학년까지 확대합니다. 한 명당 약 170만 원의 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청년 취업도 지원합니다. 인천 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최대 120만 원의 드림포인트, 즉 복지포인트를 제공합니다. 구직 청년에게 면접용 정장 대여비를 지원하는데 1회당 5만 원씩 총 3번 지원합니다. 여성 친화기업에도 혜택을 줍니다. 관내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가운데 공모를 통해 지원 기업을 선정합니다. 이곳엔 채용 장려금과 환경 개선비, 기업 홍보비 등을 지원합니다. 노인 일자리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보다 89억 원 증가한 1,547억 원을 노인 일자리 사업에 투자합니다. 43,3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인데 1월부터 시행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도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하도상가에 입점한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3천만 원씩 지원하는데 총 1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임차인과 상생 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의 상가 건물 10곳을 선정해 보수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시민안전보험은 한층 두터워집니다. 2019년부터 시행한 이 보험은 폭발사고나 강도, 스쿨존 교통사고 등을 보장합니다. 그동안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했는데 새해부터 보장액이 1,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인천시가 발표한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7개 분야 85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1월 중에 각 군구 민원실이나 도서관에 관련 책자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한 주간의 인천을 달구었던 이슈를 짚어보는 NIB 핫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지역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